예, 피고인이 일어나셨고요. 예,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현재 수감 중이므로 수감시설의 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점이다 이거는. 진짜 대박. 와. 완벽했어. 고를 게 없다 진짜. 단 하나도 고를 게 없어. 두 분 퇴근하세요. 와, 진짜 이거 뭐 야. 완벽 그 자체. 네. 갸우뚱이 없어요. 갸우뚱 없어. 맞아. 우리가 다뤘던 그대로의 내용. 완벽했어. 맞아, 맞아. 맞아요. 와. 그러면 탄핵 결정문 낭독 이후에 이렇게 또 시원한 적이 있습니다. 와. 이진관 판사에 물론 있었지만, 네. 와 정말. 와, 아쉬움 하나 없어. 네네. 와, 우리가 그동안에 다뤘던 증거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네. 짚어 주시고. 예. 와, 양형까지 이렇게 흡족할 수 있나? 형사 21부 조순표 부장판사. 조승표 부장판사님 정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 징역 1년 6개월에 1년 6개월? 네. 그리고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3년. 붙었지만, 예. 네. 집행유예 더 해줘도 돼. 1년 6개월입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예, 대법원이 2025년 5월에 정말로 그 급하게 자기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막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를 막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전에 나온 법리도 오늘 잠깐 판례에 나왔지만 무리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수 의견의 지금 표현들을 다 갖다 쓰셨어요. 예, 이게 지금 거기 일반이니까 선거를 치르는 어떤 선거 관점,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선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씨가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떤 특정 행위, 특정 날짜 어떤 그런 거에 지금 착각을 했을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짚었기 때문에 선거인의 관점에서 사석에서는 설명을 잘 하시던데. 네네네. 네,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게 지금 전달했어. 네네네.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에 못 나가게 할 것을 그 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맞아요. 네.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갑자기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법률적인 해석을 내어놨는데 네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네.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줬어. 네.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 네. 유권자. 네네.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라고 네. 이제 설치를 했던 거야. 네. 그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번에 윤석열의 거짓말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지들 발목에 지들이 잡힌 거다. 맞아요. 자성자발이 이런 된 이제 거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 예. 네. 팀이 거액을 토해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서 핵심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소 사실은 두 가지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건진 모른다 하는 인터뷰가 문제가 됐죠.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윤석열의 말을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이 어떻게 말했는지 잠깐 들어봅시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건 아니고. 네. 마치 당 관계자로부터 처음 소개를 받은 것처럼 스님이라고. 무속인 만난 적 없고 김건희 만난 적도 없다. 저때 이제 세계일보 언급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세계일보 기사가 뭐냐면 이제 건진법사가 윤석열에게 총장 시절 윤석열에게 신천지 이만희는 영매라서 건들면 안 됐다고 조언했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담긴 굉장한 특종이었어요. 저 기사 기억납니까? 잘 기억 안 납니다. 저 때는 20대 중반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 때는 모태민주당으로서 대선에 관심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어떤 거짓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수 있긴 해요. 네. 자, 하여튼 저 기사는 저희가 가끔씩 다시 꺼내가지고 그때 당시 이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 특종인지 되새기곤 하는데 네. 자, 저 기사가 있고 저 기사를 부인하는 인터뷰를 복도에서 한 거예요. 기자들에게.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소 사실이 뭐냐면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 이런 발언도 문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해줬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대선 당시에 어떻게 거짓말을 했느냐 이건 관훈 토론회 때였던 걸 기억하는데 봅시다.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그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 말을 하기 10년 전에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와 이 사안이 애초 처음 불거졌었던 2012년, 10년 전이죠. 딱 통화 녹취가 있어버렸네? 이 통화가 결정적이었는데 이 통화 잠깐 들어봅시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네.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제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라.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 빼박이죠. 그래서 판사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재판부 판단을 직접 들어봅시다.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는 이남석에게 지시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한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으로 하여금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연락했다. 네. 한상진 기자는 2012년에 자신의 통화가 그로부터 14년이 지나고 나서 국민의힘 당사를 팔아야 되는 사건으로 연결될 줄 몰랐겠죠. 자, 그리고 윤석열 본인의 청문회 때도 자기가 그 통화했다는 걸 인정해요. 그것도 잠깐 봅시다. 저기는 소개를 해줬다 더 나오는데.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자, 빼박이죠. 그래서 판사의 판단은 유죄다. 들어봅시다. 피고인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연결해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사실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자, 첫 번째 기소된 거 유죄. 자, 뭐 이거는 빼박이잖아. 빼박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건진법사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부가. 2013년부터 알았고 김건희와 법당도 갔고 집에서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재판부 판단 직접 들어봅시다. 피고인이 2013년 12월경부터 김건희를 통하여 전선배를 알게 되어 자신의 자청 상황에 관한 조언을 받았고 김건희와 함께 전선배가 운영하는 법당에 가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선배를 만난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왔고 그 교류에는 배우자 김건희도 함께 하였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간단합니다. 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스님이라고 주장했잖아요. 재판부는 아니라고 판단했죠. 네, 단독주택 2층에서 부처가 아닌 모친을 모신 방에서 돈을 받고 점을 봐준 무속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스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것도 들어봅시다. 전선배가 운영하는 일광사는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정식 사찰의 모습이 아닌 단독주택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부처님 상이 아니라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을 모신 방에서 돈을 받고 점을 봐주었습니다. 김건희는 이준수로부터 전선배를 점술적 성격을 전제로 한 인물로 소개받았고 인물의 운세나 관계의 기륭을 논하는 것으로 불교적 조언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뭐 단독주택 2층에도 사찰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은 부처가 아니라 어머니 상을 모시고 돈 받고 점 쳐주진 않죠. 스님이. 자, 그러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무속인이라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 봐. 들어봅시다.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발언이 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선거인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상식에 매우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예. 그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흐름이?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형 죄질에 대한 판단 들어봅시다.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예, 피고인이 일어나셨고요.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자, 원래 100만 원만 넘어가면 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아예 2심이 무죄가 되지 않는 한 예. 이게 100만 원 이하로 감형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형이 확정될 경우 국힘이 토해내야 될 선거 비용이 397억 5,600만 원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 계좌 잔고가 그만큼 되나? 국민의힘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2025년 말 기준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115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그거도 주고 해야 될 텐데 이 2004년인가 한나라당 시절에 차떼기 800억 대선 불법 자금이 확인이 돼가지고 그때 연수원 헌납하고 그 당사 팔고 막 천막 당사 가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 때는 너무 어려서 생각 안 나죠. 당사를 팔았다는 건 기억납니다. 기억날, 알고는 있습니다. 기억날까? 2004년 몇 살? 5살이나 그 정도 되지 않았어요?
한 6살 이렇게. 그러니까 팔았다는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어가지고. 네, 자. 원래 이제 경기도 지사실 때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토론회에서의 한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었어요. 토론회에서는 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지. 준비된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오히려 강화시켜 놨는데 그 강화된 판결에 따르면 이거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고심까지 가면은 더더욱 이거는 확정적이야. 그럼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는 토해내야 거야. 된다. 너네들은 그때 좋아했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당시 파기환송될 때 나는 사실 충격받아갖고 네. 방송 끊고 내가 부끄럽지만 방송 끊고 집에 갔어. 맞아. 너무 충격받아서 예. 그때 국민의힘 나 약 올리고 조롱했지. 그 덕에 너네들은 400억 토해내야 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겁니다. 맞아요. 확정된 판결이라고 봐야죠. 대박이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그 판결에서 감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감형 사유가 없는 거예요. 허위 사실 공표에 너무 명백하게 해당되고 이거는 특히 이 두 가지 사건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단순히 허위 사실 공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어떤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국정농단이잖아요.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무속인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것들이 오도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 사실 공표가 될 수밖에 없다.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게 아이고.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네.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국민의힘의 현재 재정 상황이 총 자산이 1,300억 원 정도 돼요. 엄청 많아. 중앙선관위원회 왜 자료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봤더니 토지하고 건물이 거의 900억. 이 약을 팔아야 되네. 그래서 현금이 별로 없어. 현금이 한 15억 원, 120억 되는데 이것도 임금 등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확정이 되면 이 돈을 감당할 만한 현금은 없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됐다.